챕터 5 실천을 불러오는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비주얼 싱킹 요소가 숨어 있다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시간을 표현하는 시계, 달력, 생활 계획표 같은 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주얼 싱킹 요소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점, 선, 그리고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선이 제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출생부터 100살까지 살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1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의 10년 단위의 계획을 이렇게 선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10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금 제가 어디쯤 있는지 점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보통 기업 소개 자료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몇 년도에 설립했고 언제 사업 분야를 확장했는지 이런 내용을 나타낼 때예요. 또 달력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은 이렇게 생겼죠. 숫자가 쭉 적혀 있어요. 달력의 숫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선이 만나서 생긴 한 칸이 실제로 하루라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달력 속의 하루는 네모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보는 시계는 이렇게 생겼고 10분간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떤 학술 발표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시간을 촘촘하게 나누어서 발표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시간을 지키면서 강연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안내 책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 모양으로 개인별 발표 시간을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선으로, 또 특정 시간은 점으로, 달력에서는 한 칸으로, 시계 위에서는 이렇게 파이 조각 모양으로 표현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지나간 시간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내 주변 배경이 달라지고 그렇게 내 위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의지도 강했어요. 그래서 늘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10년 전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일정 계획표의 모습들이에요. 처음에는 계획을 세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얼마간 돈을 모아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얼마 동안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고 혈기가 왕성한 때에는 계획한 대로 잘 되는 편이었고 계획에서 크게 빗나가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젠 부모님을 보살펴드려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계획한 것과는 달리 저의 인생은 새로운 변수들이 더 많이 생기는 시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는 게 싫었어요. 자책도 했었고 나는 분명히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외부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속상해하는 날도 있었어요. 점점 체력과 기운은 떨어지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은 커져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점점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한 계획이나 또 모두가 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따라서 하는 계획들은 자연스럽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쳐나갈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조금 긴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꿈과 큰 목표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배워서 별도로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다음 6번째 챕터에서 함께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게 된 계획은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업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계획하고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저는 자꾸 보고 싶은 일정 계획표를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독서법과 관련한 전문가로부터 책을 읽는 중간에 수시로 목차를 보면서 자신이 전체의 어느 부분에 읽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결국 큰 그림을 보면서 작은 부분을 실행해 나간다면 내가 하는 일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연결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계획표는 제가 12주간 이끌어갈 수업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한 계획표예요. 선생님인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똑같은 계획표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완성해 갈 예정이에요. 저는 12주로 표현을 했지만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는 12일 아니면 12달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으로 시간의 단위를 바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제 모습을 계획해보는 내용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나는 10년 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계획표도 준비해봤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앞두고 5일 전부터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고 업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표현해본 비주얼 싱킹이에요.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결국 계획을 세우는 일은 잘 지켜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계획 자체가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야겠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식 또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획표가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나의 일정 계획을 표현하는 방법에 좀 더 집중해보고 다음 6번째 챕터에서 꿈과 목표를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할 때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본 거예요. 한눈에 전체 내용이 들어오시나요? 비주얼 싱킹으로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저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그릴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클래스의 준비부터 런칭, 수강 단계까지를 한 장에 담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기본 구도 세우기, 세부 내용 채우기 순으로 진행해볼게요. 이번 클래스는 저에게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손을 움직여서 빠르게 비주얼 싱킹 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주 공들여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빠르게 그리고 어서 눈으로 보고 또 수정해가면서 완성작을 만드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기본 구도 세우기까지 완성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좀 분홍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해서 채색을 할 거고 저는 선을 그릴 때부터 분홍색으로 전체 바깥 테두리에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홍색을 머금고 있는 짙은 회색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잉크 스튜디오 펜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5%에서 시작을 제목 배너 그리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겹쳐져 있는 리본 모양 배너인데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배너를 자유롭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옅은 회색으로 해서 구조 부분에 밑그림을 좀 그려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칸으로 나누어서 어떤 순서로 일정이 진행되는지를 그릴 거라서 이렇게 좀 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울 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고 레이어 2번에서 방금 그렸던 것은 N 부분을 눌러서 옅게 투명도를 높여서 레이어 3번으로 가서 색은 아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색을 우선 선택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흰색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옅은 회색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선 굵기도 조금 더 가늘게 3%로 수정을 한 후에 구조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틀려도 그냥 밑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쭉쭉 그리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밑그림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혼자 그릴 때는 조금 틀려도 또 울퉁불퉁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빠르게 쓱쓱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색을 좀 넣어줄 거라서 이번에는 두 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레이어 2번을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밑그림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6등분으로 나누어 줄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을 때 끝에 가만히 손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좀 깔끔한 선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려두었던 밑그림을 잠깐 펴서 6등분을 할 때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 2번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도 적어주겠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가장 처음에 선을 그을 때 사용했던 색과 똑같은 색으로 브러쉬 크기 8%로 올려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된 시간의 비주얼 싱킹으로 계획 세우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간에는 완성까지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부분으로 들어가서 레이어 1번에 커서를 두고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일 아래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옅은 분홍색을 바탕색으로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으로 좀 분홍색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어 3번 이게 6개의 기본 구조를 세워놓은 부분인데 여기는 흰색으로 채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번 터치를 하면 정확한 흰색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흰색을 각각의 칸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칠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구도를 세울 때 이 겉에 테두리를 일부러 두 줄로 선을 그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짙은 분홍색, 좀 탁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색이 짙다 싶으면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점점 흰색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채색을 하고 그리고 제목 부분도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예쁜 분홍색을 선택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색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어 1번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처음에 제목 배너를 그렸을 때 그 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레퍼런스로 선택을 해두고 바로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에 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말고 좌우로는 조금 더 짙은 색을 해서 좀 더 입체감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할 때 좀 더 회색 쪽으로 가깝게 가면 좀 탁한 색이 나오고 이 색을 여기 이렇게 리본 뒷면 부분에 좀 채워넣고 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바꿔서 이 부분에도 채워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채색한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인데요. 여기에 정확한 흰색으로 브러쉬 크기를 좀 굵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해줄 수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목 배너 그린 것을 보셨으면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것도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선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제목 배너로 확장하는 것까지 다 조금씩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목 배너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꼭 맞는 방법, 또 쉽고 내 손에 익는 방법을 계속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본 모양 배너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장 좀 잘 나타내주고 이게 제목이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싱킹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색상이나 또 크기나 모양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목 배너 부분도 완성을 했고 관련된 정보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어 부분에 배경이 짙은 회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름 변경으로 해서 레이어 정보 글이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색은 글씨로 썼던 색과 똑같은 색으로 선택을 하고 브러쉬 크기를 5% 정도로 줄여서 오늘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날짜 그리고 또 자신의 정보도 적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의 작품이 누적되어 갈수록 내가 몇 날 며칠에 무슨 제목으로 했는지 자료 관리하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목 배너 부분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구조 부분으로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 부분은 제가 조금 짙은 분홍색을 선택을 해두었고 그리고 글씨 크기도 좀 크게 하고 레이어도 추가해서 여기는 세부 내용 글이라는 제목으로 레이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가 다 회색이라서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제목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작업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굵게 11 정도로 하고 이제 글자 넣는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꿈을 심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클래스 101에서 이렇게 막 클래스를 여는 것을 보고 와 이런 거 하면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궁금해서 막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른 분들 영상 올라온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서 클래스를 오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저는 촬영하는 단계에 있고 또 곧 이어서 편집을 할 거고요. 영상 편집을 한 후에는 저는 클래스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비로소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런칭 이후에는 계속 저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저에게 남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글자로 적어보았고 이제는 그림으로 그릴 건데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조금 옅은 분홍색으로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12 정도로 하고 저는 꿈을 심는 단계를 새싹을 틔우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다렸던 그때의 마음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요 조사할 때의 제 마음은 어땠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다는 게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요 조사할 때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제가 몇 명 이상의 응원을 받아야 이렇게 클래스를 열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나의 인간관계가 그동안 어땠나 내 실력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막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퍼센트로 평가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고 그리고 클래스를 오픈했을 때는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던 어떤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지금 이 단계는 사실 저에게는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클래스 런칭할 때에는 이렇게 제가 한 강 한 강 만든 강의가 여러분들께서는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하나하나 꼭 선물 열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클래스를 길게 운영할 때에는 저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이 서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같이 공감하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싶으면 이렇게 올가미 버튼을 눌러서 화살표를 누르고 옆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그림에 조금 그림자도 조금 더 넣어서 10번 레이어가 제가 방금 그렸던 그림이고 11번 레이어가 그림자를 넣을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회색 쪽으로 색상을 좀 이동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림자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분홍기가 너무 많지 않게 좀 더 회색 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서 좀 더 그림에 입체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그림 부분은 완성을 했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간단하게 글로 마음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정도로 계속 잉크 스튜디오 펜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적고 있어요. 비주얼 싱킹은 그림으로 생각을 그리는 것인데 또 거기에 아주 간단한 글자가 들어가면 더 그림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긴 글이 아니라면 짧은 글로도 또 충분히 비주얼 싱킹의 그런 전달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된 시간의 비주얼 싱킹으로 계획 세우기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행력을 높여주는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챕터 5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의 때 보여드린 예시들 중에서 12주간의 교육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을 이번 시간부터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연습을 마치고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도 자기만의 일정 계획표를 자유자재로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모습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할 부분은 제목 부분과 일정을 표현하는 막대 부분을 완성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에서 클래스 101 열어주시고요. 이제 제목 배너부터 그리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챕터 2에서 제목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그려보셨는데요. 저와 똑같이 그리셔도 좋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변형하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리본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표현해볼게요. 저는 색상 팔레트를 미리 준비해 놓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짙은 갈색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 잉크 스튜디오 펜 사용하고 있고요. 브러쉬 크기는 3%로 좀 조정해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좌우 균형이 맞는지 보고 또 좀 회전해서 전체 균형과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배너 가운데에 담고 싶은 그림도 같이 그려줄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육과정 계획표를 그리는데 그 과정의 컨셉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친근한 느낌을 형광등, 별, 햇님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제목 배너의 양쪽 옆에는 관련된 정보를 쓰면 좋습니다. 저는 교육기관명과 그리고 제가 교육하게 될 그런 내용도 저의 이름을 포함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그림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글씨로 적어주고요. 채색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다는 느낌의 톤 다운된 분홍색을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는 색상을 선택할 때에도 최대한 비주얼시팅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색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글씨나 그림뿐만 아니라 색깔도 자기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 할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꾸 계획표를 들여다보고 싶게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방금 그렸던 레이어 아래에 넣고,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사용했던 레퍼런스 기능으로 선택은 아래 레이어 2번에 선택을 해두고 채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본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조금 더 짙은 색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채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손가락 하나로 주변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레이어상에서 이번에는 이 리본 뒷면도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더 짙은 회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채색을 하고, 또 테두리 부분은 따로 조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지구 부분과 또 별, 달, 전구 부분도 원하는 색으로 칠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칸이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직접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색을 해보았고, 또 아래쪽에 그림자를 조금 더 줘서 더 입체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 색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회색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새로 추가한 레이어를 제일 아래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에서 조금 더 회색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를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간의 막대를 표현할 건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아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막대를 그려줄 거예요. 저는 지금 사용한 색깔보다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시간을 좀 강조해서 쓰고 싶은데, 이런 좀 짙은 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하나 더 추가해준 상태고, 브러쉬의 굵기를 좀 굵게 해서 선을 하나 그어줘 볼게요. 이렇게 계속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면 자동으로 선이 직선으로 되는데요. 이 기능을 써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 더 선을 그어서 이렇게 몇 개를 그어서 조금 더 굵은 시간 막대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막대를 만들었고, 숫자를 나란히 써서 12주간의 계획을 짤 건데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는 직접 세워보고 싶은 시간 계획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수강하는 시기가 새해라면 새해 계획을 넣어서 보셔도 좋고, 한 학기 계획, 아니면 한 달 계획, 아니면 일주일 계획,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시간의 단위를 바꿔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에 시간의 단위하고 또 12주간의 날짜를 좀 쭉 적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5 정도로 바꿨고요. 저는 앞으로 한 주 단위로 시간을 쓸 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고, 1주하고 12주를 쓰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2부터 11까지를 채워 넣을 건데요. 중간이 되는 숫자인 6과 7을 써서 좀 간격을 계속 보면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밑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여기 간격을 좀 나눠두고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그려보았는데요. 오늘은 제목과 시간 막대 부분까지 함께 그려보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새로운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인데요. 비주얼 싱킹을 할 때 이미 칠한 색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해당되는 이 면의 색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색깔 칠한 것을 바꿀 때는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해당되는 색 위에 놓으면 이렇게 색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의 개수가 많을 때는 하나씩 다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넛을 각각의 레이어를 생성해서 하나씩 총 두 개를 그려주겠습니다. 레이어 1번에는 기능들의 이름을 쓰고 레이어 2번에 도넛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2번에 하나를 그려두고 레이어 3번에도 똑같은 것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레이어 2번에는 제가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을 해서 레이어 2번과 4번은 클리핑 마스크를 설명하기 위한 그 도넛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는 하단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이름을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레이어 1번에서는 알파 채널 잠금으로 이름을 적어두고 기능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레이어 가장 밑에 있는 것에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쓸 수가 없어서 레이어 2번부터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어 4번에다가 지금 클리핑 마스크로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색을 초콜릿 시럽을 넣을 거라서 색깔을 초콜릿색으로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레이어 4로 해둔 상태에서 붉은 브러쉬 크기로 설정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도넛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고 초콜릿 시럽이 묻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기능이 뭐냐면 알파 채널 잠금인데 지금 3번 레이어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도넛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제가 알파 채널 잠금 부분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뒤에가 모자이크 이렇게 네모로 박스로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알파 채널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쪽과 똑같은 기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초코가 발라지지 않은 도넛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레이어 4번에서 이렇게 이걸 껐다가 켜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색깔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초코 시럽의 크기도 또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를 해보자면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영역 내에 똑같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일한 점은 있지만 레이어 개수가 다르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지금 보시는 알파 채널 잠금은 이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번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바꿔놓고 한번 이전과 비교하고 싶다거나 할 때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각각의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레이어 5번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두고 지금 제가 글씨를 썼던 레이어를 가장 위로 올렸는데요. 여기서 글씨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글씨 색깔을 파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레이어 5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글씨 색을 원하는 색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능을 알아두시면 어떤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기능 두 가지와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의 제목과 구조 부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완성된 모습이고 지금 이 화면이 지난 시간까지 그려보았던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부 내용과 또 채색 그림자 표현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는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획을 어떤 식으로 그룹화하고 또 거기서 상위, 하위 개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색깔은 어떻게 선택하고 서로 다른 색깔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면서 이건 내가 나만의 계획에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찾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부분에는 전부 1주부터 12주까지가 표현이 되어 있고 각 주별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이제 하부에 세부 내용을 자세히 그릴 건데요. 저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간순으로 쭉 그리지는 않고요. 우선 큰 덩어리부터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과 끝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조금 긴 네모를 그려서 이 정도 공간은 활용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먼저 하고 똑같은 네모를 또 가장 마지막에도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건데 너무 검정색 위주로 사용을 하진 않고 시간 막대 부분에 사용했던 황토색에서 조금 더 고동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색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선택해 놓은 색상이 있긴 한데 조금씩 이동하면서 좀 가장 최적의 색깔을 찾으려고 하고 이번 시간에도 잉크, 스튜디오 펜, 그리고 굵기는 5%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 부분에 먼저 긴 네모로 영역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가 숫자와 같은 레이어라서 잘라내기로 하고 다시 붙여넣기로 해서 별도 레이어로 만들어주었고요. 이거를 다시 복제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자유 형태에서 조금 더 아래로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다시 눌러서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이제 세부 내용을 채워나갈 건데요. 그리고 레이어를 합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꼬집듯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구조 틀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붉은 덩어리부터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꾸 눈에 보이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8주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8주의 시간도 4주 나누어서 계획표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계속 눈에 보이는 덩어리로 잘게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 시간으로 계속 바꿔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어떤 주체가 누가 무엇을 할지를 계속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이렇게 된 이유는 테두리가 있는데 보통은 색을 가지고 오면 여기 채워지는데 지금 여기에 레퍼런스 기능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해제하고 그리고 레이어를 파란색을 여기 구조틀 부분에 두고 이렇게 하고 경계선 부분은 채워 넣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이 너무 튄다 싶으면 이렇게 채색한 부분에 다른 색을 선택해서 그대로 끌고 오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씩 그려놓은 칸에 이제 색을 좀 채워 넣을 건데요. 전체 톤과 맞게 색을 채워주고 또 아까 사용했던 색과 똑같은 색으로 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글씨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큰 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채워놓도록 할게요. 그 대하단에는 어떤 계단식으로 이 목표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구조틀 레이어에서 계속 전체 구조를 잡고 있고요. 그림자를 그려줄 때는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하트에서 조금 더 회색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주면 되고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구조틀 아래에 추가해서 여기서 그림자를 그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틀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제는 안에 내용을 좀 그려볼게요. 시작하고 끝부분에 먼저 깃발을 좀 꽂고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하나씩 그려줄 건데 레이어를 가장 위에 추가하고 또 색상은 테두리에서 썼던 색상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3 정도로 하고요. 네, 그려보고 너무 좀 가늘다 싶으면 5 정도로 올려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세부 내용을 적고 있는 이 부분은 어쩌면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도 많이 다르고 또 나에게 딱 100%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는 좀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는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에는 이런 식으로 깃발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자신감 있게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리는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글보다는 좀 더 그림으로 계속 표현해 볼게요. 저랑 내용이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위에 어떤 줄이 있고 고리를 걸어서 밑에 이렇게 어떤 패널이 내려오는 이런 형식이나 사람이 여럿이 있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 부분은 좀 빠르게 계속 그리기를 이어가 볼게요.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뒷부분은 좀 직접 채색을 해볼게요.
부분은 지금 이 사각형과 이 안에 있는 부분의 레이어가 달라서 색깔 채워넣기가 되지 않는데요. 아까 만들어두었던 바로 아래 레이어에서 제가 흰색만 직접 채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여행 드로잉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께서 선을 많이 그릴수록 그림을 더 잘 그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비주얼 싱킹도 조금 비슷한데요. 선의 개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시간도 많이 들고 조금 더 공들여서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많이 생략하고 핵심만 표현할수록 간단하고 좀 더 신속하게 그렸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글씨 부분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한 주씩 매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내용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지금 그린 그림들의 전부 그림자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전 레이어로 돌아와서 필요한 글씨도 그 아래쪽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그림에서 썼던 색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을 써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과 글씨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써서 정보를 좀 묶어주고요. 네, 이렇게 중간 부분은 이제 완성을 했고 제일 밑에 부분 좀 필요한 글자를 써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좀 세부 내용 채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오늘까지 챕터 5 실천을 불러오는 일정 계획 비주얼 싱킹을 마쳤는데요. 결국 이 챕터의 핵심은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배운 비주얼 싱킹 요소들인 점, 선, 면, 도형과 비주얼 싱킹을 하는 공식인 제목, 구조, 세부 내용 채우기를 하면서 나만의 일정 계획을 직접 비주얼 싱킹 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의 계획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머리 맞대서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대신 미션을 남겨둘 테니 저와 함께 그리셨던 그림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직접 그리신 나만의 일정 계획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댓글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챕터 6, 꿈과 목표를 비주얼 싱킹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클래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드디어 챕터 6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은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꼭 보자기 속에 꼭꼭 숨겨둔 귀한 보물같이 정말 아껴주고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릴 땐 꿈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나마 커서 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좀 더 커서 대학생이 되어서는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되고 나서 꾸는 지금의 꿈이야말로 점점 진짜 되고 싶은 미래의 내 모습에 가까워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중에 아직 학생인 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리거나 더 연장자인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꿈이 하나씩 있죠. 어릴 때의 저처럼 원하는 직업을 꿈으로 품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또 다른 대범한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도 있고 아직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는 비밀 중에서도 제일 깊숙한 비밀인 꿈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웰컴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원하는 미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당신의 미래를 그리세요 Draw Your Future 컨설턴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직업으로서 꿈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제가 대신 그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꿈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도 해요. 오늘은 그중 두 번째 방법으로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 내 꿈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기에 앞서 먼저 내 꿈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꿈을 찾기 위해서 걸어왔던 저의 여정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함께 꿈을 그려보자고 말씀드리면 꽤 많은 분들이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내 마음이 씹혀서 하는 일을 해보고 살 기회가 적었던 우리 모두의 현실 같아서 저도 마음이 꼭 좋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털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음껏 꿈꾸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씩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지 나누면서 다 같이 꿈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둘 중 한 가지는 잠시 내려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었어요.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기게 된 저는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하나씩 깊이 있게 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사람마다 모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나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좀 진득하게 오래 해보고 몰입하고 열심히 해서 끝을 잘 맺어보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았던 기준은 뭐든지 100일간 해보자는 거였어요. 글을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영어를 익히는 것도 100일은 넘겨보자 이런 목표로 했었어요. 처음부터 100일간 뭔가를 하는 게 꼭 쉬웠던 것은 아니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100일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는 힘을 계속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해봤더니 그제서야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게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게 5가지인데요. 글, 그림, 독서, 외국어, 숲이었어요. 글이라고는 회사에서 일할 때 보고서만 쓰던 사람이었고 일기장을 펼쳐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내용만 쓰던 저였었는데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주어진 숙제를 하면서 하나씩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또 글로 쓰는 게 얼마나 제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일인지 느끼고 나서는 꾸준히 글 쓰는 것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유명한 책도 아니지만 내 생각을 단 한 문장으로라도 표현하기 어려워하던 과거의 저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라는 것을 제 자신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든지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 속에 들어가는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리면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이렇게 개운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었어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건 못지않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책을 읽을수록 제가 느꼈던 점은 그 전엔 꼭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만 유독 잘 안 풀릴까? 왜 내가 가는 길은 항상 가시밭길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늘 불평하고 남탓만 잘하던 저였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점점 제가 뭐를 잘못하고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쉽고 재미있는 영어책을 찾아서 눈으로 읽고 귀로 오디오북을 듣고 입으로 낭송하고 손으로는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런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기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집 근처에 숲을 걸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면서 그 생각의 끝에 글로 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집으로 돌아와서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면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5가지가 서로 연관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5가지 글, 그림, 책, 외국어, 숲을 찾게 되다 이건 내가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5가지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던 중에 우연히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클래스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습으로 한 단계씩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걸어오게 되었어요. 결국 꿈을 찾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진득하게 해보고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을 파악하고 그렇게 잘하게 된 것끼리 서로 연결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또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온 것이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고 엄청 거창해서 남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꼭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꿈은 내가 나를 관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씩 싹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꿈이 없어도 아니면 있더라도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서 열매 맺을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꿈은 우리 비주얼 싱킹 입문 클래스를 완강하는 것이겠죠? 저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꿈의 시연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raw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그리세요 강의 영상을 보고 저 혼자서 원하는 미래를 조금씩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던 당시의 그림들이에요. 저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몰라서 연필로 여러 번 스케치해보고 하나씩 겨우 완성했었는데요. 그렇게 혼자 그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강연자에게 직접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그려볼 꿈과 목표를 그리는 꿈 지도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 위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배운 후에 이어서 계속 연습해보고 계속 꿈도 발전시켜 나가고 꿈을 그리는 방법도 개선해 나갔어요. 계속 제가 꿈을 그리던 모습들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수업을 받던 중에 그 수업 받던 예비 컨설턴트들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패티가 직접 즉석에서 그림으로 그렸던 화면이에요. 오른쪽 가장 위에 테드엑스 100개의 드림맵스를 그리겠다고 한 그 노란색 옷을 입고 손을 쫙 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제가 그렇게 테드엑스에서 강연을 하고 또 100장의 꿈 지도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겠다고 했던 꿈이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업 받던 중에 동시에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저의 꿈도 그려보고 현실도 그려보고 했던 것인데요. 아마 지금 저와 함께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시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도 대충 이것보다 잘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그리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후에 저 혼자 복습을 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리는 것이 더 익숙해지자 예쁜 채색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 꿈과 내 현실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보기도 했고, 지금 이 모습은 저와 함께 그려보실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또 저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이 파악해보고 싶어서 저의 강점, 약점,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그려보고 저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렸어요. 또 되고 싶은 내 모습도 여러 방법으로 그려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혹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계속 상상해보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말투는 어때야 할지, 내 옷차림과 내 몸동작은 어때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보았어요. 그렇게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실행해보고 수정하면서 저는 계속 되고 싶은 내 모습과 가까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열심히 하는 중이고 엄청 성과가 나오는 날보단 뭐가 잘 안 돼서 속상한 날, 내가 꽁할 만큼 작게 느껴지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느낌만으로도 참 든든하고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클래스의 마지막은 다음 시간부터 함께 그려볼 우리의 꿈 지도 그리기에 앞서서 꿈 지도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꿈 지도는 종이 한 장에 나의 현재와 내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행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 한 장에 시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자아의 변화가 다 담기게 되는데요. 제일 위쪽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당당하게 나의 꿈지도라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 옆에는 현실감 있게 자연의 풍경을 그려줍니다. 꼭 산, 나무, 햇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꿈을 그리는 행동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자연물을 그리고 최대한 일상과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왼쪽에는 현재의 나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 또 내가 나를 칭찬하고 싶은 것, 혹은 계획만 세워두고 잘 안 되는 것이나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점 같은 것도 생각을 떠올려서 그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컨설턴트 과정에서 배울 때는 아주 큰 종이를 벽에 붙여두고 마카 같은 굵은 펜으로 시원시원하게 쓱쓱 그리는 게 좋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저는 책상에 앉아서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펜으로 그린 다음에 색연필로 칠하는 게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도 벽에 큰 종이를 붙여서 시원하게 쓱쓱 그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작고 귀여운 종이에 올망졸망하게 그리는 게 좋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되고 싶은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선뜻 너무 큰 꿈을 그려두고 보면서 좌절해보기도 했고 몇 개월 후 아니면 몇 년 후에 꿈을 그려야 될지 딱히 정해진 기준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그려본 결과 대략 1년 정도 앞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해보고 싶었던 꿈을 그려보니까 손에 잡힐 듯한 느낌도 들고 왠지 노력해서 1년 안에 꼭 이뤄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왠지 상징적으로 그려두고 계속 그 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꿈을 일부러 그리는 것도 저는 참 좋았어요. 꼭 지금 현재 그 꿈이 바로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그 꿈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그런 과감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저는 왠지 그것보다 작은 크기의 꿈들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세계인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꿈이에요. 영어로 강의하는 거죠. 이렇게 꿈을 크게 갖고 살다 보면 제가 힘든 날이나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 때에는 꿈에 치이고 걸려서 넘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이 정도 시련은 당연하지 라거나 그것보다 작은 허들, 예를 들면 영어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안한 한국어로 하는 강의는 정말 너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꿈과 목표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받는데 어떤 땐 걱정이 가득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을 열심히 그려두고 못 지켰을 때 올 자괴감이나 패배감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면 내가 미래에 받을 상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 참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망신당할 것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가 싶어져서 조금 짠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일 만큼 큰 목표를 세워서 좌절도 해보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너무 쉽게 목표를 이뤄서 혹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날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훌륭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앞에서 걱정이 드는 마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그림, 나를 가만히 관찰하는 그림, 내 잠재력과 무의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새겨넣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대담한 행동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꿈 지도의 핵심인데요. 결국 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만 꿈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내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개의 화살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장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마지막은 꿈으로 가기 위해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단계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적극적으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조금씩 되고 싶은 내 모습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싱킹을 통해 자아를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꿈과 목표를 자신감 있게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꿈과 목표를 자신감 있게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익혀보았던 꿈 지도 양식 그리기부터 현재의 내 모습을 완성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꿈꾸는 미래의 내 모습과 3가지 대담한 행동까지 마무리해서 꿈 지도를 완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꿈 지도 양식을 같이 그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부분에 들어갈 색깔을 저는 좀 짙은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두었고, 그리고 펜은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해본 적 없었던 잉크의 제신스키 잉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10%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목 부분이 들어갈 여기 가운데 위쪽에 구름 모양으로 제목을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지금까지 비주얼 싱킹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제목 배너 부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름 모양을 완성하고요. 저는 안에 색칠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채색을 하고, 그리고 에어 브러쉬에서 소프트 브러쉬로 이 정도 굵기로 나오는구나 확인을 하고, 저는 흰색으로 가서 이 부분에 글씨 써줄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같은 레이어 상에서 사용했던 노란색을 바탕으로 잉크에서 마커로 가서 조금 테두리 부분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최대한 손 그림처럼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잉크에서 마커 그리고 굵기는 3% 정도로 가늘게 해서 테두리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마커는 위에 덧칠을 할수록 점점 더 색이 진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이렇게 점점 조금씩 더 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아까 사용했던 내역에 있는 같은 보라색으로 이제 다시 잉크에 제신스키 잉크로 해서 제 이름도 쓰고 저의 꿈 지도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의 이름과 또 꿈지도의 제목으로 나의 꿈지도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고,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문구로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테두리 부분을 해줄 건데요. 같은 제신스키 잉크로 한 7%로 올려서 굉장히 자유롭게 거의 낙서에 가깝게 이렇게 테두리를 좀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거의 낙서에 가까운 어떤 규칙적이지 않은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마음속으로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짙은 파란색으로 했었고, 다시 좀 땡땡한 보라색으로 이쪽 오른쪽 부분에도 역시 똑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그냥 선으로 지금까지는 겉에 테두리를 그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꿈과 목표를 그릴 때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규칙이 더 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 손 가는 대로 더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 이제 제목 부분의 그 좌우 부분에는 조금 더 자연처럼 제목 옆에 산, 나무, 또 하늘 이런 것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기 전에 여기 크게 구조로 3개의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그 제목 부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좀 짙은 파란색을 선택해서 잉크의 제신스키 잉크로 브러쉬 크기는 7 정도로 먼저 좀 제목을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레이어 2까지는 테두리라고 이름을 적어볼게요. 테두리. 그리고 여기는 소제목. 조금 레이어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소제목 부분은 여기 있는 제목 부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좀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도 좀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좀 더 짙은 분홍색으로 해주고, 그리고 좀 짙은 보라색으로, 지금 저는 3개를 구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는데, 하고 싶은 대로 3등분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창의적으로 표현할지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그보다 더 아래에서 바탕색을 칠해줄 건데요. 잉크의 스튜디오 펜 그리고 좀 브러쉬 크기를 거의 최대에 가깝게 두껍게 하고, 같은 계열이지만 훨씬 옅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좀 아랫부분을 채색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참고하셔서 나는 현재의 나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까 좀 창의적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짙은 분홍색과 같은 계열인데 훨씬 옅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배경 부분을 칠해주면 좀 같은 계열이 있고, 그래서 통일성도 있으면서 또 쓰는 글씨도 더 부각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위아래로 선을 했는데 네모 박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원으로 해도 되고 위와 같이 구름 모양으로 같이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오른쪽 부분도 보라색 역시 저는 아주 옅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배경을 칠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색을 좀 선정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흰색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의 보라색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면서 나만의 최적의 색을 조금씩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리 색을 좀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칠하던 색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기능이 되어서 바로 돌아가서 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마음도 자유로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손질을 해주고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같은 색으로 글씨도 좀 적어볼게요. 계속 써오던 제신스키 잉크를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 7 정도로 현재의 나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좋고, 현재의 나라고 적으셔도 좋고, 또 영어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 브러쉬 크기 10 정도로 바꿔서 좀 더 굵게 해서 적어볼게요. 네, 한글, 영어 둘 다 상관없습니다.
테두리와 똑같은 색으로 세 가지 대담한 행동. 이렇게 한글 혹은 영어로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선택해서 꿈꾸는 미래의다라고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소제목 부분을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는 위에 제목 양 옆에 자연물 부분을 좀 완성을 해볼게요. 저는 가장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제목 옆 그림으로 선택을 해두고 이 상태에서 좀 짙은 초록색으로 산과 나무, 하늘 부분을 좀 그려주기 시작할게요. 잉크에 제신스키 잉크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림이라서 브러쉬 크기가 큰 의미가 없는데 우선 10 정도로 이렇게 산의 테두리 부분도 좀 그려볼게요. 좀 더 키워야겠네요. 15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공들여서 썼던 거 위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레이어를 여기 가장 아래로 좀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를 더 아래로 보내서 하늘 부분을 그릴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줄 건데요. 브러쉬에서 하드 에어 브러쉬로 이렇게 하늘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칠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제목 옆 그림 레이어로 와서 잉크에서 마커에서 조금 더 손으로 형광펜으로 아니면 마카로 그린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산의 테두리보다 이 채색한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옆 그림 그거보다 더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 3부분을 조금씩 좀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이 계열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좀 다양하게 꼭 정해진 초록으로 한 가지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색으로 색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펜과 많이 색이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깔끔한 선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실제로 채색 도구로 직접 칠하는 것 같은 그런 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커 브러쉬의 특징은 색을 이렇게 획을 계속 여러 번 할수록 색이 덧입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점점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브러쉬 크기를 더 굵게 하면 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근처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칠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인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햇님 부분도 좀 완성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스튜디오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꿈을 그릴 때 그림의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 자신이 행복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기능이 잘 안 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그림 조금 더 못 그리더라도 좀 서툴더라도 그냥 내 마음을 다 활짝 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다. 그리고 한번 내가 내 손으로 내 꿈과 목표를 그려보고 싶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상태에서 계속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목 옆 그림이라는 이 레이어는 아까 우리가 이 산의 굴곡 부분을 그려줬던 그 레이어인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올려서 좀 조정을 하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에 글씨도 좀 써주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펜에서 브러쉬 크기 5 정도로 그리고 레이어 6번은 하늘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좀 느낌을 더 주고 싶을 때는 페인팅에서 가장 아래의 수채화 부분에서 이 브러쉬를 선택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늘색에서 조금 더 파란색 쪽으로 가깝게 이동을 해서 브러쉬 크기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저는 18% 정도 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칠해주려고 하는데요. 좀 잘 티가 나지 않는다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좀 칠하다 보면 점점 윗부분에는 반복해서 칠하다 보면 파란색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이거 하다가 너무 많이 해서 좀 어색하다, 막 파랑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인다 싶으면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물, 거의 아래쪽에 물, 그리고 가장 위에 물 번짐 이걸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윗부분은 완성을 했고 내려가기 전에 나무도 몇 그루 표현을 해볼게요. 레이어 9번 햇님 그 위에 레이어 10번을 하나 추가해서 잉크, 스튜디오 펜 그리고 이 산과 같은 짙은 초록색에서 조금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다양한 색으로 나무를 좀 표현해 주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한 20 정도로 꼭 똑같은 색으로 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테두리라고 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그린 건데 이제 가운데 가장 대담한 행동 세 가지 부분을 검정색으로 같은 테두리 레이어 안에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신스키 잉크로 10 정도로 네, 이 정도면 작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를 하고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서 아까 이 파란색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 화살표 사이사이로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칠하지 못한 부분을 좀 확장해서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식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이 왼쪽에 현재의 상태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검정에서 조금 짙은 회색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씩 현재의 상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스튜디오 펜으로 선택해서 그려볼게요. 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저도 좀 솔직하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혼자 그릴 때나 또는 강의 중에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도 음악을 들으면서 최대한 어떤 걱정거리나 그런 잡다한 생각들은 떨쳐내고 현재의 나 그 자체로만 집중해서 그리는 것에 몰입해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한 제 모습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제 그림을 따라서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 내 삶이 어떻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저 자신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저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부분에서 글씨도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글씨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삶는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그려보았고 또 예전보다 더 좌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나가는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도 넣고 제가 요새 하고 사는 생각들도 전부 다 이렇게 글자로도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레이어 하나를 더 아까 그림 그렸던 저는 테두리 레이어에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바로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채색을 하고 한번 조금 그림에 더 생기를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테두리 레이어에 레퍼런스 기능을 넣고 그 바로 아래 레이어 11 부분을 터치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채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머리 부분도 고동색으로 선택을 해서 채색을 하고 또 살색은 주황색에서 흰색보다 조금 더 주황색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색도 칠하고 또 저를 상징하는 보라색도 연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옷에다가 좀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주 생노란색으로 이렇게 별 부분도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부분도 네, 아까 사용했던 보라색으로 하고 또 저를 상징하는 부분은 전부 보라색으로 좀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색을 너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진파란색 이런 식으로 원색을 사용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서 흰색 쪽으로 아니면 좀 더 회색 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칠할 때는 전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색 부분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머리카락 색깔 같은 것도 그대로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림자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짙게 해서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지금 글씨는 레이어 10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바로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글씨 아래에 좀 하늘색을 이렇게 배경으로 받쳐줘서 글씨가 더 강조되게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 사용했던 이 하늘색 부분을 선택으로 해놓고 그리고 펜은 잉크에서 마커로 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커의 특징은 이렇게 한 번 더 칠할 때 겹쳐지는 부분이 더 진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저는 조금 최대한 한 선으로 다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커펜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아날로그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 테두리가 좀 거칠거칠하고
또 실제로 사인펜 같은 것을 덮여서 칠했을 때 더 색이 진해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그대로 나기 때문에 좀 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효과가 나서 이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 부분은 좀 강조를 해주었고요. 채색을 다 못한 부분을 찾아서 채색을 해볼게요. 여기 살색 부분 같은 것도 지금 레퍼런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끌어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강조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꿈과 목표를 그리는 비주얼 싱킹을 해보았는데요. 제목 부분과 또 현재의 나 부분을 완성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 지도를 완성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의 나를 바탕으로 되고 싶은 나를 먼저 그리고 또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3가지 대담한 행동, 이 부분을 마지막에 그리는 편인데요. 이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부터 오른쪽 부분부터 완성을 해볼게요. 좀 짙은 회색으로 시작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것과 똑같이 잉크, 스튜디오 펜, 그리고 굵기를 5% 정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꿈을 크게 가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더 많이 옮기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씨도 쓰고 또 그림도 같이 이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는 아까 왼쪽에서 그렸던 레이어 그대로 계속 같이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 나는 수정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위에 추가해서 이 부분부터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레퍼런스 기능이 되어 있어서 해제를 하고 레이어 제가 그렸던 13 레이어로 둔 상태에서 색을 가지고 와서 채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보라색 똑같이 해서 또 쓰고 싶은 말도 좀 적어 넣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제가 세계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또 채색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끌어오기로 색을 채워넣고 또 아까 사용했던 보라색을 선택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이 레이어 11에다가 저를 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하고, 또 살색 부분도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하고, 머리카락 색깔도 조금 더 갈색을 띠게 이렇게 변경해서 또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좀 짙은 노란색을 선택해서 레이어를 확인하고 저는 이쪽 별 부분에다가 좀 채워놓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 13으로 돌아와서 또 보라색으로 글씨를 좀 이어서 써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 학교의 상징인 이런 야자수 나무도 그림을 그리고 또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초록색이 짙다 싶으면 좀 옅은 초록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갈색 부분으로 기둥 부분도 좀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칸이 많을 때는 한 칸 한 칸 다 가지고 오기 힘들면 바로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직접 채색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보라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접고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 이렇게 글씨 아래에 배경으로 옅은 색으로 표시를 음영으로 해준 것처럼 지금도 여기 있는 옅은 보라색으로 잉크 마커에서 레이어 11 아래로 넣겠습니다. 레이어 11 부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 레이어로 가서 잉크 마커에서 이렇게 아래 음영을 넣어서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따라서 하셔도 좋고 앞으로 글씨를 쓰고 그 밑바탕에 어떻게 하면 더 글씨를 강조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찾을 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부분에 꿈꾸는 미래의다 모습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가운데 세 가지 대담한 행동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테두리 레이어에 지금 이 화살표 부분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분홍색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화살표를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마커 그대로 해서요. 브러쉬 크기를 4 정도로 더 작게 해서요. 이렇게 화살표만 조금 강조해준 다음에 안에 그림과 글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마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펜을 겹쳐서 사용할수록 색이 더 짙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으로 조절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가장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색은 아까 사용했던 짙은 자주색으로 똑같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펜은 스튜디오 펜, 잉크의 스튜디오 펜으로 브러쉬 크기는 7 정도로 조금 더 굵게 해서 10 정도로 글씨를 써볼게요. 이렇게 먼저 글씨로 키워드를 적어두고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도 같이 그려볼게요. 좀 더 짙은 회색 쪽으로 브러쉬 크기는 6% 정도로 해서 글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음영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채색과 음영까지 모두 마무리해보았어요. 이제 꿈과 목표를 비주얼 싱킹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챕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 그리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번 시간까지 그린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 7에서는 비주얼 싱킹에서 제일 중요한 꿀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렇게 7번째 챕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작품 여러 개를 완성한 당당한 비주얼 싱킹 전문가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 너머에 비주얼 싱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따라서 그리는 것은 없고 편안하게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비주얼 싱킹 작품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신 후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비주얼 싱킹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만의 정의를 혹시 찾아보셨나요? 클래스 101 이전에 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비주얼 싱킹 강의에 참여하셨던 다른 수강생분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 싱킹의 정의를 남겨주셨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비주얼 싱킹은 생각을 붙잡는 도구다. 생각 예술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멋있다. 모국어, 외국어에 이은 소통을 위한 제3의 언어이다. 더 많은 창의적인 일을 꿈꾸게 하는 가능성이자 도구, 무기이다. 흩어진 생각을 모아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다. 아니면 간호사분께서 참여하셨는데 죽은 생각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런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셨어요. 비주얼 싱킹에 대한 여러분만의 정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의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때마다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물을 대하지 않고 나만의 시선과 나만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비주얼 싱킹의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치가 빠른 클래스메이트 분께서는 이번 클래스의 제목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싱킹은 원래의 명칭인 비주얼 띵킹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비주얼 띵킹,
이라는 저만의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원래 영어 문법적으로는 이 사이에 관사 A가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과감히 생략하고 visual thinking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석이 되자, 보석이 되는 생각, 보석같이 소중한 생각이라는 의미를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한계는 바로 내가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똥손인 나도 표현력을 기를 수 있을까? 누가 내 그림을 보고 너무 못 그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려도 될까? 라는 류의 자기 의심이 생기는 순간들입니다. 저 역시 이런 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과 저,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은 전부 멀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다.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괜찮다. 그렇게 활짝 펼친 생각의 나래를 캔버스 위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으면 된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보석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 그림 그대로 충분하다. 내 생각이 귀하고 또한 내 생각이 귀한 만큼 나와 함께하는 다른 클래스메이트의 생각도 귀하다. 내 그림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그림도 소중하다. 내 표현법이 서툴다고 투덜거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그림이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흉볼 것도 없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이 가진 본연의 모습, 내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 된다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림 그리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회활동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시각적인 사회활동의 한 영역인데요. 제일 첫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보다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표현법입니다. 나 자체가 보석같이 소중하다. 내 생각이 보석같이 귀하고 내 그림이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클래스를 마무리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가치는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문 클래스에서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자신이 가진 스타일을 찾아가시고 보다 자신감 있게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나다운 그림을 그리고 나다운 생각을 하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용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렵고 걱정되고 숨고 싶은 순간이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 자신에게 스스로 주문을 걸어요. 용감해지자, 용감해지자. 이렇게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게 너무 미천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비교되면 어떡하지? 아, 정말 별로 안 좋은 수업이라고 악평이 달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미리 사서 했던 어리석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 be brave, 용감해지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용기 있는 제 모습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노력하시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be different, 남과 달라지자는 것인데요. 저는 꽤 오랫동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각자가 그린 그림은 우리 모두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또 지문이 다른 것처럼 글씨체와 걸음걸이가 다른 것처럼 그림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 그림처럼 따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내 스타일을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 내 그림 그대로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제 비주얼 싱킹 결과물을 보신 분들도 더 궁금증을 갖고 배워보고 싶다거나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내면의 힘은 먼저 자기를 가득 채우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주얼 싱킹의 정의를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비주얼 싱킹의 정의를 알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여 듣고 같이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비주얼 싱킹 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싱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된 나만의 4가지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된 나만의 4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왜 좋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그림 그릴 때에 제 모습이 좋아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 계시겠죠?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앞으로 좋아해보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클래스에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과제물로만 그리던 그림을 최근 2년 이내에 학업이나 업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취미 목적으로 좋아하게 된 저만의 4단계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밟았던 4가지 과정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상 드로잉, 풍경 드로잉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상상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스케치북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좀 큰 스케치북을 가지고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작은 스케치북을 마련해서 꾸준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 시선이 닿는 우리 동네 풍경, 또 아이들 하원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보는 풍경을 그리기도 했어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 책상 풍경을 담기도 했고요. 또 잘 그려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림을 잘 그리려고 구도에 신경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방에 스케치북과 펜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도 심심할 새가 없었고 누굴 기다리는 시간도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전부 그림 한 가지에만 몰두할 수 있고 그리는 동안 느껴지는 바람결도 공기의 냄새도 또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날의 날씨도 전부 온몸의 감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잡다한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시간을 의미 있게 흘려보내는 것이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인 손을 따라서 선이 생기고 그 선이 모여서 그림이 된다는 사실이 꼭 제가 살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삶의 궤적을 긋는 것 같은 의미 있는 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당시에 저는 워킹맘으로 살던 시절이었는데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엄마로서도 어디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죄인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던 시절이었는데
적어도 그림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시간이 멈추어서 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제3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귀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주는 위안과 치유의 힘을 느꼈던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시기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간단히 일러스트라고 부르는 상상과 생각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제 마음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를 가만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생겨났어요.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제가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충분히 묵혀두고 감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제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도 또한 그림으로 담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 지워버리고 싶었던 예전의 일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위주로 초반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점점 그 모든 제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변화는 과거의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현재는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만들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손을 움직이면서 저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지난날의 나를 그리면서 어른이 된 현재의 내가 어린 시절 과거의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꿈꾸는 나를 그리면서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동시에 손을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이 점점 저다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깊이 사색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왔어요. 그리고 저만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았던 제 내면의 변화는 SNS에서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점점 저의 기록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저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겪은 이 과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비주얼 싱킹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관련 서적들을 진지하게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국내외의 비주얼 싱킹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보면서 점점 저만의 비주얼 싱킹 철학을 만들어갔고 그렇게 강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다. 내면에 품은 것을 보다 자유롭게 그릴 필요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쯤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보기에 좋은 그림보다는 내 삶에 찰싹 달라붙어서 내가 하는 일의 생산성을 높여줄 그림을 그려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인 책 읽기와 좋은 강의를 듣는 일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권 읽은 후에 한 권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보기도 하고 한 페이지를 혹은 한 챕터를 하나의 그림에 담아보기도 했어요. 한 시간의 강의를 한 장에 담아서 함께 강의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날의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또 동시에 했던 일은 제가 하는 강의 업무에도 적용해 본 것이었어요. 클래스 101처럼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에도 수강 기간 전체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아서 수강생의 경험 전체를 한눈에 파악해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강의를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간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 활동은 바로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그려보는 꿈 시각화 비주얼 싱킹이에요. 이 활동에 꿈 지도 그리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이렇게 4단계를 거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꿈을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다 만회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게는 소중한 의미의 꿈 지도 그리기입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도 제가 거쳐온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된 나만의 4가지 단계를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림을 내 삶에 가까이 가져와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고 말, 글과 함께 그림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했을 때 의사소통과 또 인간관계가 어떻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지 꼭 함께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된 나만의 4가지 스텝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림 그리기 전에는 종종 잘 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을 느끼곤 해요. 지난 챕터까지는 비주얼 싱킹 하는 방법을 한 단계씩 익혀가는 정석 코스를 알려드렸었다면 이번 클래스에서는 그 코스를 앞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 아니면 여유롭게 휘바람을 불면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은 그림을 쉽게 그리는 4가지 방법을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측면의 방법 2가지와 또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릴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측면의 방법 2가지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있는데 도무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무료 픽토그램 사이트 혹은 무료 아이콘 사이트에 들어간 후 검색창에 내가 그리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서 그릴 수 있는 선으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그림이 나오거나 꼭 검색한 내용과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비슷한 내용의 그림이 나옵니다. 검색된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을 참고해서 제가 그리고 싶었던 대상을 그릴 수 있는 힌트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은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참고하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할지 모를 때 저는 픽토그램 검색 사이트에 아이디어나 아니면 생각 같은 최대한 유사한 단어를 입력해서 관련되는 픽토그램을 모두 훑어보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간단하게 느낌표를 그려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전구를 그려서 불이 켜진 표현을 해주는 방법 등으로 확장하면서 그려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이름과 함께 실루엣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공부, 실루엣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림의 상세한 내용은 전부 흑백 처리가 되어 있고 테두리만 자세하게 남아있는 실루엣 그림이 이미지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루엣 그림은 그림의 테두리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검색 포털 사이트보다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영어 포털 사이트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월등하게 많아서 더 많은 예시를 참고할 수 있으니 나의 스타일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표현 방법에서 막히는 경우에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측면의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이었다면 앞으로 알려드릴 두 가지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 측면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총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요. 그림을 잘 그리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비주얼 싱킹 입문 클래스를 준비하면서도 내 손이 금손이 되어서 아이패드에 손을 가져다 대기만 해도 멋진 그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할 만큼 간절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주얼 싱킹은 어쩌면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림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믿고 진짜 내면의 나를 알아가고 화해해 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 생각과 상상과 도전 등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나누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클래스 101의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이 제가 노력하고 꾸준히 나아지려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바이올렛님도 했는데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것이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은 안 예뻐라거나 다른 사람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좀 마음 불편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은 세상에 딱 한 장뿐인 그림이고 내 호흡, 내 손의 움직임, 내 생각이 고스란히 깃든 내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세상에 단 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세요입니다. 영어로는 follow your heart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의 전체 인생에서 저와 함께한 몇 달은 어쩌면 아주 짧은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그때 비주얼 싱킹으로 나만의 일기장을 수놓아 볼 수도 있고 나만의 비주얼 싱킹 달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시간 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주얼 싱킹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언제든 비주얼 싱킹을 초대해 와서 간단한 그림 하나로 내 마음을 더 진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순서가 이게 맞나? 라거나 바이올렛님은 이렇게 안 그리시던데 내 그림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에게 최적화된 방법이고 제가 해보니까 좋았던 과정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것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각자 가장 편한 표현법을 골라내시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세, 말풍선의 모양, 좋아하는 구도, 또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료 픽토그램 혹은 아이콘 사이트에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검색해본다. 두 번째는 검색 포탈에서 그리고 싶은 대상 더하기 실루엣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본다. 세 번째는 그림을 잘 그리겠다는 생각을 버린다. 네 번째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린다입니다. 두 가지의 기술적인 측면과 두 가지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클래스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나를 믿고 즐기면서 계속 그리자입니다. 결국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과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챕터 7 비주얼 싱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 클래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모든 클래스를 마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비주얼 싱킹 해보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생활에서 간단한 그림을 생활 곳곳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클래스를 마치면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제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컨텐츠를 클래스 101의 형식에 맞추어야 했고 그동안 해오던 일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당한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서 여러분께 마침내 클래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은 저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클래스를 이렇게 멋지게 완주해 주셨습니다. 크리에이터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의 완주는 그런 의미에서 무척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얼 싱킹의 가치는 나의 그림을 주관과 공유할 때에 더욱 빛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린 비주얼 싱킹 작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이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보석 같은 생각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운 것을 진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 자녀들에게 비주얼 싱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림으로 보다 깊이 의사소통하는 재미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께서 비주얼 싱킹하면서 꿈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씩 이루어 나갈 모든 과정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꿈과 목표를 그렸던 꿈 지도 속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같이 기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밖에서도 꾸준히 만나요. 수업 노트에 있는 저의 개인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과의 소중했던 만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